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가 아직도 이 습관을 못 버렸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시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가 오늘 동안 해야 될 일을 막 생각을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 바빠 하니까 계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 하니까 계속 바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수록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했죠? 내가 시간이 없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네. 너무 바쁘다. 대신에 내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 알죠? 바빠서 힘들다가 아니라 차라리 바빠서 좋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가짐을 다 바꿈으로써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 없어, 바쁘다 이 말 대신에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여유롭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시간이 많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시간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음 사건들을 대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다음 사건들이 생각보다 술술 풀려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죠? 기분 나빠졌을 수도 있고 좀 처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동전을 뒤집으세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저처럼 해석을 한다면, 내가 드디어 낡은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왔구나. 그래서 낡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나랑 맞지가 않구나. 나는 성공했다는 증거다. 나는 2.5단계, 2단계에 왔구나. 이제 3단계로 가야지. 4단계로 가야지. 5단계로 가야지.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면 천천히 가겠다는 거고, 위로 올라가려고 여러분은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미치도록 위로 올라가고 싶어. 미치도록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자만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요새 계속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 우주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예쁘게 하자 이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자. 하루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시작을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결국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데, 관점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감사의 힘이더라고요. 무의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낡은 사고가 올라오려고 하면 동전을 뒤집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앞면으로 가고, 그죠? 또 낡은 사고가 올려면 또 동전을 뒤집으세요. 인생은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인생은 천천히 성공하는 거라는 걸 주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영상을 듣고 우리는 지금 낡은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많은 새로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계속 가셔야 되고, 그 환경에서는 한 번에 달라질 수 있고, 내 습관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주입된 이런 무의식을 우리가 한 번에 바꾸자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억지로 감사하기.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은 결국 아픈 게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 끝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상상을 해. 그 상상을 넘어서 그 기분에 오는 아이디어나 영감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걸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딱 전환을 하면 동전을 뒤집은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다 나았을 때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그 모습으로 말을 하고,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한테 가서도 내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이거 다 나으면 이제 뭐 놀이동산도 갈 거고요, 이제 크루즈 여행도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요, 빨리 나와서 여행 가고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상대방이 대답이 와서 계속 설레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어디 여행 가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럼 어디 여행 가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렇게 누구랑 가지? 계속 생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아이디어의 영감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만났는데 친구랑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 계속 누워있고 그랬어.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됐다. 너 계속 아파서 어떡해? 또 힘든 얘기 하는 거야. 힘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는 말, 하는 행동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은 결국 나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완치를 하려면 제가 말했던 식으로 그걸 이뤘을 때, 이 힘든 일이 끝났을 때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좋은 기분을 만들어서 그럴 때 오는 아이디어들을 메모를 해서 하나씩 어떻게 실천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how를 계속 생각을 해서 어떻게를 해서 요거에 24시간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어차피 아픈 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그 리선 포레스트 가서 버킷리스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버킷리스트를 16년도에 쓴 버킷리스트를 이번에 10가지를 쓰면서 16년도에 썼던 30가지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SNS 채널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종이에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데 기록을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가야지만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딱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10가지 쓰면서 지난번 30가지를 다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버킷리스트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삶, 추구하는 사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30가지 중에 이룬 것도 많아요. 이룬 것도 많은데 이제 제가 10가지를 추려서 이번에 무의식 중에 쓴 거잖아요. 갑자기 막 썼어요. 정말 생각 안 하고 무의식 중에 썼거든요. 근데 지금 추구하는 거랑 이때 이 16년도에 썼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또 새롭게 생각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버킷리스트니까 기분 좋게 썼다라고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16년도에 쓴 걸 보고 똑같다. 그럼 제가 10년도에 쓰면 또 똑같아요. 이루지 않는 한 제 버킷리스트는 계속 쓸 때마다 계속 똑같다는 거죠. 그럼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또 버킷리스트는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쓰는 거를 지워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쓰기만 하고 붙여놓고 생각만 하니까 끝나는 건데 이거를 지우겠다. 목차 지우듯이 우리 목차 하나씩 지워갈 때 너무 성취감과 그리고 책 한 권이 완성됐을 때 너무 행복하죠. 우리 버킷리스트도 지워나가는 연습, 쓰고 나면 지우는 연습, 지우지 않는 한 여러분의 10년 후의 꿈, 100년 후의 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쓰고 나서 옆에다가 how를 쓰세요. 이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했다가 우리 포민정 코치님께서 장기 기증 서약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그냥 또 3년 후가 되면 또 그 꿈이다 이루지 않는 한 그래서 지워나가야 된다 이 말을 했더니 다 읽어보더니 먼저 할 수 있는 거 막 찾는 거죠 순서를. 그리고 하더만 장기 기증 서약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how를 쓴 거죠. 어떻게 그랬더니 바로 그날 꿈을 쓰고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기 기증 서약을 네이버에 친 거예요. 쳐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뭐 체크하고 딱 공인인증서로 딱 마무리하니까 인증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하나가 그날 바로 5분 만에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거 되게 장기 기증 서약하고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심오한 거고 굉장히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버킷리스트니까 또 뭔가 큰 마음을 먹고 크게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워 나가야 된다 했더니 장기 기증 서약을 되게 버킷리스트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how를 생각해서 지워 나가야지 하는 지우는 목표를 세웠더니 바로 그날 5분 만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이뤄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지구별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적었던 거를 어차피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우고 how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워 나가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답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번지점프, 뉴질랜드에서 번지점프 했잖아요. 번지점프를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번지점프였어요. 이게 어떠냐면 산에 케이블카 선을 연결을 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연결했으니까 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이 케이블카가 통유리야. 바닥까지 다 보이는 통유리예요. 그걸 쭉 타고 가서 이 중간에 케이블카가 쓰고 통유리 케이블카가 쓰고 거기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계 2번째로 높으니까 이게 산길이 연결한 거지. 그래서 뛰어내릴 때 저는 항상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뛰어내릴 때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내가 10개밖에 더 가겠냐 이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번지점프 할 때도
최악의 상황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게 만약에 다 무서워 울고 그러니까 그 20몇만 원인가 하는데 이게 환불이 안 돼요. 올라가면 막상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유리로 이렇게 케이블카로 중간에 오니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20몇만 원인데도 도착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포기. 환불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독일 여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걔보다 더 작고 이런 체구니까 다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 저도 굉장히 무서운데 딱 서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 그럼 죽음이 끝이네. 나는 어차피 60년 후에 죽을 건데 지금 죽냐 나중에 죽냐 차이일 뿐이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죽기밖에 더 하겠냐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쩌나요?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미래를 읽어버리니까 두렵지가 않고 힘듦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니까 난 살아있잖아요. 결국 눈 뜨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죽음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도전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최악의 상황은 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죽고 사냐의 문제 아니면은 이 인생에 막 힘들고 언젠가는 다 해결될 문제들인데 빨리 해결하냐 늦게 해결하냐의 문제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빨리 해결하는 게 초점을 맞출 거고 좀 덜 똑똑하고 덜 지혜로울 거면 계속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구역구역 해결할 것이고 왜 언젠가는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끝을 생각해요. 그 끝을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끝을 생각을 하면 어차피 다 해결되는 거고 끝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 사건도 대하는 것도 편안해지고 편안한 상태니까 해결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안함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돈 얘기만 해달라, 돈 어떻게 버는지 실제적인 팁을 얘기해달라, 어떻게 부자 됐는지 그런 정보를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거에 맞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는 방법이 생각나고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려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빨리 이루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48시간 내에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가능성의 장이나 우주의 법칙 당연한 거고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경험을 해서 조금 더 이게 맞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실험을 해서 정말 48시간 내에 결과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동전을 생각을 하시고 아까 48시간 내에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죠.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려면 뭐죠? 제가 늘 말했던 17초의 법칙. 내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도 이 안 좋은 감정이 17초 동안 머무르면 이미 그 안 좋은 감정이 우주에 전파가 돼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진다. 사건 사고가. 그쵸?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안 좋은 일이 생기면 17초 안에 이거를 좋은 일로 생각을 바꾸고 동전의 양면처럼 딱 뒤집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에너지, 설레는 마음으로 딱 해석을 잘 하셔서 17초 안에 이걸 뒤집으셔야 돼. 그쵸? 그래서 다시 마음을 그런 좋은 쪽으로 긍정의 힘으로 바꾼 다음에 48시간 2일 이내에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와, 근데 이거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칸들이 있거든요. 직접 그런 걸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이거는 소원을 이루는 마력에 대한 책인데 정말 여기 나오잖아요. 갖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위대한 신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전을 뒤집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낡은 사고에서 2단계로 오시고 2단계에 계신 분들은 3단계로 가시고 해서 아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또라이 정신으로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어차피 다 해결되고 어차피 다 끝은 있으니까요. 끝은 있고 죽음도 언젠간 죽게 돼 있잖아요. 지금 중에 나중에 중에 차이고 이 모든 운명까지 정해져서 다 내려오는 건데 이 운명을 이제 읽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뭐 명쾌하게 이렇게 사시는 거고, 못 읽으신 분들은 힘들게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 지구별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여러분의 천재성을 깨우는 연습을, 낡은 사고를 버리고 천재성을 깨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천재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의를 하루 보내시고요. 후기는 한국 석세스 라이프 스쿨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반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